했는데 공수처 얘기해보죠. 지금 얘기한 대로 필요하긴 하지 뭐 그게 지거워 지순처럼 그것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다른 쪽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결차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내용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 자, 이렇게 그 중요한 한쪽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 정권이 지금까지도 이 상당히 상권 분립에 위해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수처까지 이렇게 통과되면 그 뒤로는 판사, 검사, 경찰, 장성까지를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도 집권하고 2년 반 동안에 안 했잖아요. 이제 하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급하고 핵심적이었으면 처음에 집권해서 힘이 있을 때 했어야지요. 아까 구상대로 안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왕 늦어진 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한 번에 완벽한 공수처법을 만들도록 해야지. 왜 조국 사법 처리하는 국면에 이걸 들이밀어 가지고 이러느냐. 그럼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법이 저런 식으로 자 너네들 국회의원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게. 안 그럼 너네 당 살려 줄게. 이런 식으로 자 받을래? 그래 가지고 떡 주듯이 하나 떠미기고 공수처 찬성받아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요. 이거는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암묵적인 거래가 있다고 아니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두 개를 같이 묶은 것부터가 그래죠. 두 개가 묶여질 필요가 없는 것들을 왜 묶었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래가 아니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지금 당장 정권의 2중대, 3중대, 4중대들이 공수처 먼저 하자니까 그건 안 된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혁 먼저 하면 그 뒤에 동의해 줄게. 지금도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게 거래가 아니면 뭐가 거래입니까? 민주주의를 거래로 팔아먹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금 공수처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재인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자기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라도 경제가 위기라는 걸 인정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대안을 내야지요. 그런데 경제는 부정하면서 공수처는 뭐가 급하다고 그리 설칩니까? 문재인한테 급한 거지 국민한테 급한 것도 아니에요. 공수처 자체가 정권의 그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네요. 저는 이거 하면 판사 검사가 좀 판결 잘못 드리거나 뭐 정권에 좀 이렇게 핵심의 수사를 하거나 또 야당을 열심히 잡지 않으면 반드시 공수처를 통해서 그 판사 검사들을 뒷덜미 쥐고 있는 서늘한 느낌이 들도록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장군이 북한에서 뭘 쐈어요. 근데 자기가 판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반격을 하라 해서 공격했을 때 그 장군을 갖다가 직권 남용으로 걸었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장성들한테도 들어봐야 되고 경무관한테도 들어봐야 되고 검사들 판사들한테 들어보면 이 당사자들은 대부분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렇게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거냐라는 부분에 충분한 장치를 가지고 새로운 국가기구를 옥상옥으로 하나 만드는 건데 이걸 충분하게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당사자들은 어느 정도가 되면 수긍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논의하고 해야지 이게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써둡니까? 현 수준에서는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황 소장은.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 백혜련 아는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변협이라든지 뭐 법원 행정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야당이 두 명을 하는데 7명 중 2명. 두 명을 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정부 그러니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견대로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타당한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지지층 없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그 군장성 말씀하셨는데 군장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예를 들면 그 북한이 도발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대응 못하고 하면 이거는 그런 공수처가 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군의 그 뭡니까 군 명령 체계에 의해서 지금 합참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군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군령권대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공수처가 이야기를 한다? 그 부분은 문제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군 장성들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군사법원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놓은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또 비판의 반대의 여기는 이제까지 군 내에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으면
민간 합동 수사단을 구성을 해서 수사는 일반 사실 민간 검사들이 하더라도 결국 기소는 군 검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군장성 부분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검찰이 지금 우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그리고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해 왔느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특히 검찰을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 검찰의 그러니까 일탈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해왔느냐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스스로가 정권의 도구화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별개의 수사기구를 통해서 서로 견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보완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수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론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전세가 보편적으로 가던 식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가 하는 이 방식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방향으로 가기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금태섭 의원이 말하는 대로 가면 한국당하고 가면 합의가 됩니까? 합의가 되면 그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 일종의 저는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구분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가는데 저는 일종의 공수처라는 부분도 지금 기존의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라는 이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그리고 권력을 분산 힘을 빼기 위한 하나의 가도기적 저는 장치라고 봅니다. 추진 방식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국회 입법 추진 방식 집권 국회 여당. 추진 입법 방식은 뭐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뭐 거래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치라는 건 결국은 일종의 주고받기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우선하는 개혁 순위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예를 들면 선거법에 대한 지금 현행 선거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검찰 개혁으로 상징되는 권력기관의 그동안의 그 일탈과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된다는 게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인데 이걸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그 소선 구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군소 야당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일종의 타협을 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 내걸고 있는 우선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견해네요. 그러면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런 제약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저는 봅니다. 지금 주장은 지금 여당에서는 이건 먼저 지금 바로 28일 이후 29일부터라도 처리하겠다라고 말은 꺼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때문에 처리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11월 27일 날이 선거법 올라오면 그때 가서 결국은 그때 가지 않을까. 10월 29일은 저는 정치적 공포고라고 보는 거고. 공수처 내용과 추진 방식에 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거 뭐 내용 문제는 저거 이래봐요. 국민들은 쟁점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체제화해야 되고 상권 분립으로서 이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중립성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지금 공정성 또는 중립성이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아마 그거 설명되면 공수처 아마 이거 국민들 여론조사 내가 볼 때는 60-70% 가요. 내가 저기 검사당이라고 표현했지만 국민 개개인들이 법률적 상황에 두고 개인적으로 경험에는 부조리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핵심에는 검찰이에요. 경찰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여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개혁법안 이 공수처가 왜 여론 지지율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는 내가 얘기했던 현 정부 들어서서 검찰을 일정 부분 아니라고는 할지는 몰라도 적폐청산에서 검찰이 대거 투입이 됐다는 것도 하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더 커졌는 게 그러면 향후 검찰조차도 저렇게 그걸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더 쉽게 정치적 영향력 입김이 들어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이래저래 설명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독립적 중립적성에 대한 지금 확신을 할 수 있는 설명을 못 듣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지금 이 논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현 정부는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이번 원래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겁니다. 아마 원래 이거 마무리 지으면 이 검찰개혁 공수처 문제는 이제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가능하겠어요? 다음
이 국회도 이거 갖고 그러면 임기 내내 이 문제를 갖고서 이 검찰개혁 공수처 논쟁으로 5년 내내 세월을 보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임기 이 반환 시점을 해서 이 사회 정치 개혁 논쟁은 종집을 짓고 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경제 문제가 아주 냉혹합니다. 아주 지금 심각한 수준이 있어요. 그 경제 문제 관련된 성적표가 연말에 항상 연말 연초에 제일 그 경제 문제에 민감하게 대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해서 그 시점에 가서조차도 경제 국정이 초점이 안 맞춰지고 정치 사개혁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서 논란이 벌어지면은 아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 불만이 배가 돼서 나타날 거다. 참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만약에는 나는 이렇게 현 정부가 한다면은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최선의 안인지는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국민들한테 있어서는 적어도 이 공수처가 검찰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적이고 이 공정성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지금 확신은 못합니다. 밀어붙이든 타협을 하든 그 올해 안에 입법은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하는 상태에서 밀어붙여 버리면은 그는 역풍이 나올 수. 현재 51대 41 정도면 우위에 있지만 그 정도 여론으로는 아주 좀 안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네요. 아셔야 되는 게 국민들의 그 정책 이슈에 대해서 100% 정보나 이런 정책이 충분히 거의 다 주어지거나 토론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여론은 계속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수기 민주주의 하자 해놓고 뭐 처리하는 거 보면은 대략 그냥 대충 속여갖고 적당히 그냥 후닥닥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옛날에 처음에 뭐 원전 한이 많이 할 때 수기 민주주의라고 뭐 토론하다가 그때도 불리해지니까 슬그머니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하는 게 전부 말뿐이다. 내가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하면요 다 남아 있습니다. 내가 요즘 텔레비 나와서 떠드는 인간들 보면요 다 화면 남아 있고 여기서 말해도 다 남아 있어요. 몇 년 뒤에 부끄럽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인 국정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가치 갖고 있던 가치의 정치의 어떤 상징성도 지금 흔들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권의 게스타포로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뭐 독재를 하겠다, 장기 독재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이 공수처에서도 역시 이것이 아까 말한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이렇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차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그 말하는 공수처장 그것에 이제 그 책임자 그 이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그걸 아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KBS, MBC 그 사장 문제에서 이 야당일 때 현 민주당이 그 방송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제로 돼야 된다. 절대 다수제는 뭐냐면 야당이 반대하면은 그 사장 임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랬다가 자기가 여당이 되니까 이제 그거 없던 걸로 지금 해가지고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뭐 어디 떠버렸어요. 이게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만든 안에 그게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5분의 4, 7명에. 네. 그러면은 야당 몫이 2명인데 한 명만 반대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데 아니 한 명만 반대하는 건 괜찮아. 두 명이 반대하면 안 되지만. 한 명만 2명이 다 반대해야 5분의 4가 안 되는가? 그렇죠. 그래요? 7명에서 1명 반대하면 뭐 충분히 통과가 되죠. 18하고 16. 5분의 3은 80%잖아요. 근데 7명 중에 하나는 17%예요.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이 다 야당이 똑같이 입을 모아서 반대하면 안 된다. 그 아니요. 그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걸로 좀 오해를 해서. 2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이게 예. 그런 건데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면 그는 이 여당이 지금 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쪽으로 간다면 동조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소요가 되고 저쪽 의도가 관찰될 거다 이런 식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얘기하면은 대형 변협 표장이 무슨 정부냐?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도 꼭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지. 있기는. 그 대통령이나 여당이 함부로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지금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탄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말하자면 국회 동의까지도 이렇게 건의안에 나와 있는 부분도 절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 다가오면은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제시되리라 봐요. 지금 이제 3당 교섭단체 3당에서 협의하는 거하고 또 처음 패스트트랙을 만든 이 그 야 3당하고 여당이 같이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 법안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대통령이 이건 국회 시간 국회 협상에 맡기는 걸로 한다면은 오히려 이 지금 이제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게슈타프라든지 뭐 보이부라든지 뭐 이게 나치 게슈타프 북한의 보이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에 저는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51대 41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협상과 절충을 통해서 뭔가 그 장에 대해서 어떤 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이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의 어떤 국정 쇄신책이 필요한 만큼 저는 자유한국당에도 포스트 조국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이 인적 쇄신이라든지 어떤 변화의 그 부분을 내놔야 된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랐던 게 자기들이 무슨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정을 받아서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이 조국을 이어서 예를 들면은 공수처 부분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화문, 서초문이 다 검찰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한다 해서 그 되겠어요? 저는 그 중도층이 절대로 그게 동의 안 하려 봅니다. 이게. 그래서 자유한국당 정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부분은 그러니까 헌법에 지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불소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대통령 빠져 있지만 대통령이 지금 아니 대상엔 들어 있어요. 대상. 직계 좀비속하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소는 빠져 있다는 이야기. 아, 기소는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조세요? 공수처에서 하잖아요. 공수처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다른 고위공직자 직계 좀비 속이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촌 범인의 이내까지 다 지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불소추권은 그러니까 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안정적인 뭐 집권 거기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들어가 있으면 솔직하게 새 삶은 건 알아도 임명에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고집하겠다는 뜻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하고 아니 지금 한국의 방통위를 보면 뭐 국회 어디서 뭐 전부 그래놓고는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투표하자는 거예요. 공수처장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공수처장만 투표해서 정치 전력을 가지지 않은 일체 없는 그야말로 이 법조인 중에서 투표를 해서 일정하게 거른 다음에 투표해서 투표로 뽑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그럼 나도 찬성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주별로 예를 들면 주 검찰총장 같은 경우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문제는 사정 기관의 장을 만약에 그러니까 국가 전체 단위에서 뽑는 식으로 되면 그것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거지만 저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네,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요. 이런 취지 같아요. 현재도 사실상은 중립성이 보장되는데 조금 더 보완된 쪽을 요구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 방식은 지금 황 소장 얘기한 대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아예 기존의 검찰에서 위에 수장급들은 국민의 직선 방식도 생각해보자는 얘기도 같이 맞물려 있긴 합니다. 아니, 그래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그러니까 지금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이 된 사람이 자기가 만약 공수처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뭐 아쉽다고 대통령 눈치 보고 하겠습니까? 자기도 정치적 꿈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도 이참에 제대로 공정하게 뭔가 그 무소불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승리 없이 수사하면 자기 정치적인 미래도 열릴 수 있는데 그 바보가 이상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 상황까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김선배 그게 걸린 사람을 임명하겠지. 예. 함부로 못 달잖아. 딴 사람은 모르지만. 좋습니다. 이제 보론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관련해서 이제 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은 그동안에 기존의 검찰이라는 조직이 아닌 다른 방식의 특검 등을 했을 때는
사실상 야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쪽을 했었다. 제도적으로 직접 야당한테 결정권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예까지 들긴 하던데 어떻든 간에 저도 어떻게 성사가 될지 뭐 얘기하신 대로 그나마 한다면은 성법과 같이 맞물려서 11월 하순 때 좀 그때가 한번 이제